지난 12월 3일 그 계엄의 밤에 윤석열이 벌인 일이 위헌 위법한가?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이 야당이나 국민들 겁주고 계몽하기 위해 맘대로 발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고 국회 통보도 없었습니다. 계엄 발동을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 그 어느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파면은 확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로 증거가 명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국회 상공에 헬기가 뜨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대원군이 유리창을 깨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현재 대심판정에서도 이러한 증거가 재생되었습니다. 계엄군 스스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있었음을 심판정에서 명확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문건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셋째,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배 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 위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 장악하였으며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보다 더한 위헌 위법 행위는 없습니다. 2022년 3월 9일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과거 전두환이 했던 방식 그대로 국가 반역 셀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넷째, 윤석열 측 대리인단의 변론은 완벽히 실패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계몽하고 또 계몽되고 있을 뿐입니다. 계몽령은 계몽령이다.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허위 가짜뉴스를 버젓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탄핵심판의 쟁점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변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째, 내란 속에 윤석열 스스로 탄핵의 이유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호소용 계엄은 우리 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핵 사유를 자백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을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구처럼 예지력이 없습니다. 저도 당장 한치 앞의 미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1, 2주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구가 정확하게 낭독될 것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빨간색을 다시 찾고 싶은 정당 진보당 사례대표 김재현입니다. 내란 세력과 싸워왔던 지난 89일 우리 사회는 극우 혐오 정치라는 악랄한 괴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평등과 사회적 박탈감에 맥이 풀린 대중에게 혐오를 선동합니다. 너의 불행은 여성 탓이다. 이주민 탓이다. 북한과 중국 탓,
야당과 민주노총 탓이다 끊임없이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25번이나 간첩을 언급한 윤석열이다. 혐중 음모론에 동조하며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내겠다는 국민의힘 나경원이나 저들에게는 기댈 것이 혐오 선동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동덕연의 학생들을 폭도라칭하며 갈라치기 내공을 발휘하는 혐오 정치 아이콘 이준석 역시 다른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파면된다 해도 제2, 제3의 윤석열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극우 파시즘은 언제든지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광장의 목소리, 사회대 개혁의 실현은 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06년 전 3월 1일 민족대표를 자처하는 이들이 식당에서 독립선언문을 읽고 자진 체포되었을 때 전국 각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일제의 총칼에 항거했습니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민주공화정과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3.1 만세운동 광장의 힘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날의 광장이 조선의 독립과 자주권을 선언했다면 오늘의 광장에서 우리는 내란 세력에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사회대 개혁 실현으로 나아갈 주권자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제 광장의 상상을 우리 삶 속에 가져올 때입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가 광장의 요구에 충실하지 못해 아직 이르다 부담스럽다 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눈 감은 결과 저 괴물 같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광장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혐오 정치가 분열을 선동할 때 우리는 연대를 호소합시다. 저들이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질서를 상상합시다. 우리가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불법 계엄을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위대한 애국시민 여러분, 윤석열이 온갖 발악을 하니 윤석열이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 걱정되십니까? 아니죠? 아무 걱정 마십시오. 윤석열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잔꾀를 부리고 어느 신문이 말씀대로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민 여러분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고 윤석열은 역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나라를 뒤집어 부려는 자를 우리는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을 상대로 발달을 일으킨 윤석열에게 유튜버세요? 역적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역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윤석열은 처참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위대한 시민의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냈고 또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윤석열의 망상 하나로 그렇게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민의 피로 쌓은 민주주의에 도전한 윤석열은 반드시 가루가 되도록 분쇄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존재하는 망상장애 괴물과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은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와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적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사면복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파면 선거 전 수십만, 수백만 애국 시민이 다시 모입시다. 민주주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지켜내고 윤석열을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은 106주년 3.1절입니다. 106년 전 빼앗긴 나라의 주권 회복을 위해 국민이 거리로 나섰고 지금 다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열흘, 늦어도 보름 안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파면이냐 아니면 파면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헌법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마땅합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고 포고령 1호는 명백한 위헌이며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장면을 우리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에 대한 체포와 살해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어떤 거짓말과 궤변으로도 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했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윤석열에게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파멸입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언제든 체포되어 살해될 수 있는 끔찍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끔찍한 나라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계엄 당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내란 속의 탄핵도 반대하고
내란숙의 특검도 반대하고 내란숙의 체포도 방해했습니다.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 세력과 한몸이 되어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내란 발생 88일째인데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당대표는 12월 3일로 돌아가도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겠답니다. 이런 정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파멸은 결코 정쟁이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 상식과 물상식의 문제이고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이고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번 싸움의 결말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정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 진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의와 상식이 승리하고 헌법과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파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거란 희망이 있는 나라,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 폭력과 혐오와 차별 대신 포용하고 존중하고 연대하는 세상,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승리, 상식과 정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면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 부정, 민주 파괴, 국민의힘 심판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국방부가 발표한 계엄당일 투입 병력은 1,500여 명으로 윤 대통령 주장보다 3배 많았습니다. 이른바 비헬탄을 개봉하라는 승인이 떨어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결하여 북에서 우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